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비텐베르크는 요하네스 슐링의 말처럼 문명의 변두리에 있던 작은 도시가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고, 교회와 사회, 사회적 삶과 종교적 삶, 그리고 가정과 공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 문화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본무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프리드리히 선제우의 역할이 컸지요.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창립하고 마르틴 루터와 같이 젊고 패기 있는 학자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알브레이트 듀러,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흐 등 뛰어난 예술가들을 초빙해 비텐베르크의 예술적 발전에 공헌했지요. 하지만 프리드리히 선제우의 대학의 창립,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지리적 이치 및 예술적 치장이나 더 나아가 루터의 등장이 종교개혁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성서 주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통치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중의 여론이 없었다면 구체화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변두리의 외침으로 세상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루터는 성서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했으며 그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목숨을 내건 도전을 했지요. 오늘은 루터가 교수가 된 후 비텐베르크에서 처음으로 강의한 시편 주회를 소개합니다. 루터는 1512년 10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지도교수는 요한 폰 스타우피츠였지요. 그는 루터가 박사가 되자 자신의 교수직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루터의 교수 활동은 1513년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당시 교수의 기본 직무는 세 가지였는데요. 강의, 학문적인 토론, 그리고 설교였지요. 그는 성서를 직접 설명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첫 1년의 강의를 초기 강의라고 부르는데요. 1513년부터 15년까지는 시편을, 15년부터 16년까지는 로마서를, 16년부터 17년까지는 갈라디아서를, 17년부터 18년까지는 히브리서를 강의했고요. 그리고 1519년부터 1521년까지는 다시 시편을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포함한 루터의 모든 글들은 오늘날 독터 마르틴 루터스 베어크라고 하는 공식 이름으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통칭해서 바이마러 아우스가베라고 부르고요. 약칭해서 베아라고 표기합니다. 루터 저작 바이마러 아우스가베는 1883년 루터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프로이센의 후원으로 시작했고요. 2009년에 완료했습니다. 전체는 129권, 8만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요. 글의 성격에 따라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탁상 담화는 모두 6권이고요. 독일어 성서는 15권입니다. 루터가 주고받은 서신은 모두 18권 분량이지요. 그리고 저서는 80권으로 묶었습니다. 바이마르 아우스가베는 영어로도 일부 번역이 되었습니다. 루터스 워크스 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약자로 LW라고 하지요. 1955년에 시작해서 모두 55권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어판도 선을 보였습니다. 루터 선집이라고 부르는데요. 1991년 12권으로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영어판 루터 선집 1에서 30권을 다시 발췌해서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6년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주도해 루터 저작물 번역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문판 루터 전집 중 제31권부터 55권까지를 번역했지요. 이 중 6권만 201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루터는 교수가 되어 첫 강의를 시편으로 시작했습니다. 1513년부터 15년까지 이어졌고요. 150편 시편 전체를 강의했지요. 루터가 시편을 첫 강의로 택한 것은 수도사 시절부터 시편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시편을 찬송 부르듯 했습니다. 루터의 시편주에는 고유한 해석도 등장하지만
주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시편 주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루터 이전의 많은 학자들도 시편 해석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지요.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해가 그 대표적 예이죠. 루터가 처음 행한 이 시편 강의를 라틴어로 딕타타 수페르 푸살테리움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직역하면 시편에 대해 받아 적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루어진 몇몇 시편 주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루터는 강의를 위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쇄소에 의뢰해서 시편의 줄 간격을 넓게 인쇄했지요.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여백주기와 행간주기를 편하게 기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루터는 작구 해석과 본문 주해를 병행했습니다. 작구 해석은 글로센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본문 주해는 숄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서 주해에 해당하지요. 중세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사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루터 역시 처음 시편을 강의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지요. 사중적 방법은 문자적, 비유적, 도덕적, 그리고 신비적 의미의 해석입니다. 가령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도시를 뜻하고요. 도덕적으로는 성도, 비유적으로는 교회, 그리고 신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되지요. 루터가 1513년부터 행한 1차 시편 강해 중 글로센, 즉 작구 해석은 현재 볼펜비텔에 있는 아우구스트 공작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볼펜비텔 시편이라고 부르지요. 루터가 직접 손으로 써놓은 여백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이곳 도서관까지 들어왔지만 한때 잊혀져 있었고요. 루터 학자이면서 초기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요한 멜키오르 크라프트가 1710년 다시 찾아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덴에 있는 선제후 도서관에도 루터가 직접 쓴 1차 시편 강의 원고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숄리온, 즉 본문 주해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손자인 요한 에른스트 루터가 기증한 것입니다. 작구 해석과 본문 주해가 각기 다른 두 곳에 나뉘어 있던 루터의 1차 시편 강의는 구스타프 카베라우가 1885년 그리고 1886년 바이마르 아우스갑에 편찬 작업을 하면서 다시 정리해 하나의 구절에서 곧바로 작구 해석과 본문 해석을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마르 아우스갑의 3권과 4권입니다. 현대의 루터 학자들이 이것을 다시 작업해 비평판이 나왔는데요. 바이마르 아우스갑의 55권의 첫 번째가 작구 해석이고요. 55권의 두 번째 권은 본문 주해로 출판을 했습니다. 루터의 1차 시편 주해는 전통에 기댄 첫 작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시편을 강의한 이후 곧바로 로마서를 손에 든 것은 시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답을 바울에게서 듣고자 함이었지요.